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정치의 심장부, 엘리제궁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하고도 기이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진실을 나누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공식적인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아미엥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매력적인 교사 브리지트와 그녀의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던 14살의 천재 소년 에마뉘엘. 나이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고 에마뉘엘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본다면 39세의 기혼 여성 교사와 14세 남학생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기엔 매우 불편한 구석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는 대중에게 세기의 로맨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프로파간다, 즉 언론 플레이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자비에 푸사르의 말에 따르면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대중에게 팔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모든 미디어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마크롱 부부를 찬양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화려한 잡지 표지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언론은 어린 에마뉘엘을 모차르트에 비유했고 브리지트를 역동적이고 아름다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관계를 기존의 관습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표를 위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는 것.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 메이킹은 파리의 최고 이미지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미미 마르샹이라는 여성입니다. 유명인사 언론의 교황이라 불리는 그녀는 프랑스 언론계의 막후 실력자로 그녀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유명인의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실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과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녀는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미 마르샹은 자신의 사진 에이전시 베스트 이미지를 통해 브리지트의 거의 모든 이미지를 독점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브리지트 마크롱의 사진을 찾아볼 때 사진 귀퉁이에서 베스트 이미지라는 워터마크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미 마르샹과 마크롱 부부를 연결해준 인물은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억만장자 자비에 니엘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등을 소유한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사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자녀 중 2명이 실제로 브리지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브리지트의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맡아 루이비통의 의상을 전담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브리지트의 스타일을 책임진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패션계에서 트랜스젠더리즘과 양성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는 브리지트 마크롱을 둘러싼 권력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그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브리지트의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의 섹시스타 클라우디아 시퍼처럼 그녀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면 사춘기 남학생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는 식의 묘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린 에마니엘 마크롱이 그녀에게 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의 파편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독립 언론인들이 그녀의 교사 시절 사진을 찾아 공개했는데 그 속의 브리지트는 언론이 묘사했던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짧은 치마가 아닌 헐렁한 정장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인가? 의혹이 커지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폭탄 선언을 예고했던 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강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지인들은 여전히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탐사보도 매체들은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브리지트 마크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브리지트의 과거 사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그녀의 자녀 출산 기록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들 사이의 모순점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마크롱 부부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법적 서한은 기이할 정도로 핵심을 비껴갑니다. 브리지트 마크롱은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혹은 세 자녀를 직접 출산한 것이 맞습니까?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사진의 색감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소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 지엽적인 문제들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협하여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비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인인 제가 사탄 숭배 집단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러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며 어둠의 세력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기괴하고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강한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결탁하여 어떻게 진실을 덮고 대중을 기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조작된 이야기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진실을 향한 이 험난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정치의 심장부, 엘리제궁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하고도 기이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진실을 나누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공식적인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아미eng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매력적인 교사 브리지트와 그녀의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던 14살의 천재 소년 에마뉘엘. 나이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고 에마뉘엘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본다면 39세의 기혼 여성 교사와 14세 남학생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기엔 매우 불편한 구석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는 대중에게 세기의 로맨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프로파간다, 즉 언론 플레이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자비에 푸사르의 말에 따르면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대중에게 팔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모든 미디어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마크롱 부부를 찬양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화려한 잡지 표지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언론은 어린 에마뉘엘을 모차르트에 비유했고 브리지트를 역동적이고 아름다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관계를 기존의 관습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표를 위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는 것.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 메이킹은 파리의 최고 이미지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미미 마르샹이라는 여성입니다. 유명인사 언론의 교황이라 불리는 그녀는 프랑스 언론계의 막후 실력자로 그녀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유명인의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실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과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녀는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미 마르샹은 자신의 사진 에이전시 베스트 이미지를 통해 브리지트의 거의 모든 이미지를 독점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브리지트 마크롱의 사진을 찾아볼 때 사진 귀퉁이에서 베스트 이미지라는 워터마크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미 마르샹과 마크롱 부부를 연결해준 인물은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억만장자 자비에 니엘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등을 소유한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사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자녀 중 2명이 실제로 브리지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브리지트의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맡아 루이비통의 의상을 전담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브리지트의 스타일을 책임진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패션계에서 트랜스젠더리즘과 양성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는 브리지트 마크롱을 둘러싼 권력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그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브리지트의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의 섹시스타 클라우디아 시퍼처럼 그녀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면 사춘기 남학생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는 식의 묘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린 에마니엘 마크롱이 그녀에게 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의 파편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독립 언론인들이 그녀의 교사 시절 사진을 찾아 공개했는데 그 속의 브리지트는 언론이 묘사했던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짧은 치마가 아닌 헐렁한 정장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인가? 의혹이 커지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폭탄 선언을 예고했던 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강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지인들은 여전히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탐사보도 매체들은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브리지트 마크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브리지트의 과거 사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그녀의 자녀 출산 기록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들 사이의 모순점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마크롱 부부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법적 서한은 기이할 정도로 핵심을 비껴갑니다. 브리지트 마크롱은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혹은 세 자녀를 직접 출산한 것이 맞습니까?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사진의 색감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소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 지엽적인 문제들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협하여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비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인인 제가 사탄 숭배 집단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러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며 어둠의 세력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기괴하고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강한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결탁하여 어떻게 진실을 덮고 대중을 기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조작된 이야기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진실을 향한 이 험난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정치의 심장부, 엘리제궁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하고도 기이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진실을 나누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공식적인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아미eng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매력적인 교사 브리지트와 그녀의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던 14살의 천재 소년 에마뉘엘. 나이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고 에마뉘엘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본다면 39세의 기혼 여성 교사와 14세 남학생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기엔 매우 불편한 구석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는 대중에게 세기의 로맨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프로파간다, 즉 언론 플레이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자비에 푸사르의 말에 따르면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대중에게 팔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모든 미디어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마크롱 부부를 찬양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화려한 잡지 표지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언론은 어린 에마뉘엘을 모차르트에 비유했고 브리지트를 역동적이고 아름다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관계를 기존의 관습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표를 위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는 것.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 메이킹은 파리의 최고 이미지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미미 마르샹이라는 여성입니다. 유명인사 언론의 교황이라 불리는 그녀는 프랑스 언론계의 막후 실력자로 그녀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유명인의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실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과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녀는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미 마르샹은 자신의 사진 에이전시 베스트 이미지를 통해 브리지트의 거의 모든 이미지를 독점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브리지트 마크롱의 사진을 찾아볼 때 사진 귀퉁이에서 베스트 이미지라는 워터마크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미 마르샹과 마크롱 부부를 연결해준 인물은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억만장자 자비에 니엘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등을 소유한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사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자녀 중 2명이 실제로 브리지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브리지트의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맡아 루이비통의 의상을 전담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브리지트의 스타일을 책임진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패션계에서 트랜스젠더리즘과 양성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는 브리지트 마크롱을 둘러싼 권력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그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브리지트의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의 섹시스타 클라우디아 시퍼처럼 그녀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면 사춘기 남학생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는 식의 묘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린 에마니엘 마크롱이 그녀에게 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의 파편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독립 언론인들이 그녀의 교사 시절 사진을 찾아 공개했는데 그 속의 브리지트는 언론이 묘사했던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짧은 치마가 아닌 헐렁한 정장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인가? 의혹이 커지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폭탄 선언을 예고했던 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강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지인들은 여전히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탐사보도 매체들은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브리지트 마크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브리지트의 과거 사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그녀의 자녀 출산 기록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들 사이의 모순점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마크롱 부부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법적 서한은 기이할 정도로 핵심을 비껴갑니다. 브리지트 마크롱은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혹은 세 자녀를 직접 출산한 것이 맞습니까?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사진의 색감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소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 지엽적인 문제들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협하여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비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인인 제가 사탄 숭배 집단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러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며 어둠의 세력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기괴하고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강한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결탁하여 어떻게 진실을 덮고 대중을 기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조작된 이야기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진실을 향한 이 험난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정치의 심장부, 엘리제궁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하고도 기이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진실을 나누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공식적인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아미eng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매력적인 교사 브리지트와 그녀의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던 14살의 천재 소년 에마뉘엘. 나이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고 에마뉘엘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본다면 39세의 기혼 여성 교사와 14세 남학생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기엔 매우 불편한 구석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는 대중에게 세기의 로맨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프로파간다, 즉 언론 플레이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자비에 푸사르의 말에 따르면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대중에게 팔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모든 미디어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마크롱 부부를 찬양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화려한 잡지 표지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언론은 어린 에마뉘엘을 모차르트에 비유했고 브리지트를 역동적이고 아름다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관계를 기존의 관습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표를 위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는 것.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 메이킹은 파리의 최고 이미지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미미 마르샹이라는 여성입니다. 유명인사 언론의 교황이라 불리는 그녀는 프랑스 언론계의 막후 실력자로 그녀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유명인의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실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과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녀는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미 마르샹은 자신의 사진 에이전시 베스트 이미지를 통해 브리지트의 거의 모든 이미지를 독점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브리지트 마크롱의 사진을 찾아볼 때 사진 귀퉁이에서 베스트 이미지라는 워터마크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미 마르샹과 마크롱 부부를 연결해준 인물은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억만장자 자비에 니엘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등을 소유한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사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자녀 중 2명이 실제로 브리지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브리지트의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맡아 루이비통의 의상을 전담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브리지트의 스타일을 책임진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패션계에서 트랜스젠더리즘과 양성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는 브리지트 마크롱을 둘러싼 권력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그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브리지트의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의 섹시스타 클라우디아 시퍼처럼 그녀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면 사춘기 남학생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는 식의 묘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린 에마니엘 마크롱이 그녀에게 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의 파편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독립 언론인들이 그녀의 교사 시절 사진을 찾아 공개했는데 그 속의 브리지트는 언론이 묘사했던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짧은 치마가 아닌 헐렁한 정장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인가? 의혹이 커지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폭탄 선언을 예고했던 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강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지인들은 여전히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탐사보도 매체들은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브리지트 마크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브리지트의 과거 사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그녀의 자녀 출산 기록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들 사이의 모순점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마크롱 부부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법적 서한은 기이할 정도로 핵심을 비껴갑니다.
브리지트 마크롱은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혹은 세 자녀를 직접 출산한 것이 맞습니까?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사진의 색감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소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 지엽적인 문제들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협하여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비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인인 제가 사탄 숭배 집단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러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며 어둠의 세력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기괴하고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강한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결탁하여 어떻게 진실을 덮고 대중을 기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조작된 이야기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진실을 향한 이 험난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정치의 심장부, 엘리제궁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하고도 기이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진실을 나누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공식적인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아미엥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매력적인 교사 브리지트와 그녀의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던 14살의 천재 소년 에마뉘엘. 나이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고 에마뉘엘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본다면 39세의 기혼 여성 교사와 14세 남학생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기엔 매우 불편한 구석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는 대중에게 세기의 로맨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프로파간다,
즉 언론 플레이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자비에 푸사르의 말에 따르면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대중에게 팔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모든 미디어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마크롱 부부를 찬양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화려한 잡지 표지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언론은 어린 에마니엘을 모차르트에 비유했고 브리지트를 역동적이고 아름다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관계를 기존의 관습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표를 위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는 것.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 메이킹은 파리의 최고 이미지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미미 마르샹이라는 여성입니다. 유명인사 언론의 교황이라 불리는 그녀는 프랑스 언론계의 막후 실력자로 그녀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유명인의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실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과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녀는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미 마르샹은 자신의 사진 에이전시 베스트 이미지를 통해 브리지트의 거의 모든 이미지를 독점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브리지트 마크롱의 사진을 찾아볼 때 사진 귀퉁이에서 베스트 이미지라는 워터마크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미 마르샹과 마크롱 부부를 연결해준 인물은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억만장자 자비의 니엘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등을 소유한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사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자녀 중 2명이 실제로 브리지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브리지트의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맡아 루이비통의 의상을 전담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브리지트의 스타일을 책임진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패션계에서 트랜스젠더리즘과 양성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는 브리지트 마크롱을 둘러싼 권력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그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브리지트의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의 섹시스타 클라우디아 시퍼처럼 그녀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면 사춘기 남학생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는 식의 묘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린 에마니엘 마크롱이 그녀에게 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의 파편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독립 언론인들이 그녀의 교사 시절 사진을 찾아 공개했는데 그 속의 브리지트는 언론이 묘사했던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짧은 치마가 아닌 헐렁한 정장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인가? 의혹이 커지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폭탄 선언을 예고했던 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강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지인들은 여전히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탐사보도 매체들은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브리지트 마크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브리지트의 과거 사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그녀의 자녀 출산 기록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들 사이의 모순점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마크롱 부부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법적 서한은 기이할 정도로 핵심을 비껴갑니다. 브리지트 마크롱은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혹은 세 자녀를 직접 출산한 것이 맞습니까?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사진의 색감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소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 지역적인 문제들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협하여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비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인인 제가 사탄 숭배 집단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러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며 어둠의 세력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기괴하고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강한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결탁하여 어떻게 진실을 덮고 대중을 기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조작된 이야기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진실을 향한 이 험난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정치의 심장부, 엘리제궁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하고도 기이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진실을 나누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공식적인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아미eng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매력적인 교사 브리지트와 그녀의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던 14살의 천재 소년 에마뉘엘. 나이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고 에마뉘엘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본다면
39세의 기혼 여성교사와 14세 남학생의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기엔 매우 불편한 구석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는 대중에게 세기의 로맨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프로파간다, 즉 언론 플레이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자비에 푸사르의 말에 따르면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대중에게 팔기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모든 미디어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마크롱 부부를 찬양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화려한 잡지 표지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언론은 어린 에마니엘을 모차르트에 비유했고 브리지트를 역동적이고 아름다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관계를 기존의 관습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표를 위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는 것.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 메이킹은 파리의 최고 이미지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미미 마르샹이라는 여성입니다. 유명인사 언론의 교황이라 불리는 그녀는 프랑스 언론계의 막후 실력자로 그녀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유명인의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실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과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녀는 마크롱 부부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미 마르샹은 자신의 사진 에이전시 베스트 이미지를 통해 브리지트의 거의 모든 이미지를 독점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브리지트 마크롱의 사진을 찾아볼 때 사진 귀퉁이에서 베스트 이미지라는 워터마크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미 마르샹과 마크롱 부부를 연결해준 인물은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억만장자 자비의 니엘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등을 소유한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사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자녀 중 2명이 실제로 브리지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브리지트의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맡아 루이비통의 의상을 전담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브리지트의 스타일을 책임진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패션계에서 트랜스젠더리즘과 양성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는 브리지트 마크롱을 둘러싼 권력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그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브리지트의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의 섹시스타 클라우디아 시퍼처럼 그녀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면 사춘기 남학생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는 식의 묘사가 넘쳐났습니다. 어린 에마니엘 마크롱이 그녀에게 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의 파편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독립 언론인들이 그녀의 교사 시절 사진을 찾아 공개했는데 그 속의 브리지트는 언론이 묘사했던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짧은 치마가 아닌 헐렁한 정장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인가?
의혹이 커지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폭탄 선언을 예고했던 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강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